자, 다소 복잡하지만 위진남북조 시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한나라가 망한 이후의 혼란기입니다. 이 혼란기 때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 약해지면 주변 국가들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한반도의 국가들도 이 시기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삼국시대, 삼국 남학생들, 삼국지 읽어본 학생들은 이제 기억을 할 텐데, 후한이 있고, 이때 후한에서 그 세력을 장악한 조조나 유비나 손권이나 이런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이 지역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조조는 죽을 때까지 황제가 되지 않지만, 자, 아무튼 그 시기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이게 길어야 60년 정도 될 겁니다. 위나라가 220년에 만들어지고 오나라가 280년에 망하니까요. 요 시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자체도 위나라 자체도 280년까지 간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또 한 40여 년 만에 또 망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들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근데 위초고 세 나라 중에서는 이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고 정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나라 다음에 진나라다라고 해서 위진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나라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이 진나라도 북쪽의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버립니다. 자, 이때 북쪽에서 진나라에 침입한 애들이 있겠죠. 북쪽에서 진나라에 이렇게 침입한 애들이 있어요. 이 침입한 애들을 우리가 오호라고 불러요. 오호. 5개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5종류의 오랑캐 민족이 쳐들어와서 진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진나라의 귀족들이 남쪽으로 도망가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5개의 유목민족들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각각 16개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망한 진나라의 귀족과 왕족들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도망가서 진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이 진나라는 이쪽에 있었던 진나라보다 남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남동진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가 동쪽에 있어서 동진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서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16개의 나라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되고 동진은 또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또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되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써주기만 하는 이유는 외우지 말란 뜻이에요. 또 새로운 나라가 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똑같은데요. 이름만 똑같고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북위도 조금 있다가 또 돌로 쪼개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지고 요 나라도 망해서 나라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요 나라도 망해서 나라 이름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나라 이름이 다시 이렇게 바뀌고 요 나라가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이 복잡하죠. 그쵸?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때 정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위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여러 나라들, 북쪽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위나라, 진나라,
남과 북의 여러 왕조들, 남북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그러면 언제냐면요. 이 시기를 우리가 3세기에서 기원 후에요. 3세기에서 6세기의 시기로 봅니다. 위나라가 성립된 게 2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수나라가 통일을 한 게 581년이에요. 그러면 200에서 500여 년, 600년 좀 전까지 이 시기,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조와 북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봐둬야 될 것은 이제 북조부터 보죠. 이 북조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북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조는 아주 언급이 잘 되는 게 있어요. 16개의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북위죠. 그쵸? 이때 황제 효문제입니다. 외우세요. 효문제고, 이 양반은 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족이 유목민족인데 북쪽의 중국 북쪽 땅을 지배했어요. 여기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말 타고 다녔는데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을 지배해야 돼요. 인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 동네에 살게 됐으니 이 동네의 사람들처럼 농경 문화로 싹 갈아타자라는 주장을 한 인물이 효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문제는 선비족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중국 한족이죠. 중국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족화한다라고 해서 한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한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한족과 결혼해서 같이 살아라. 그 다음에 선비족의 언어 쓰지 말고 중국 한족의 말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뭐 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래서 유목민족인 선비족과 농경민족인 한족이 막 섞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호는 이제 중국 오랑캐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은 한족을 말하고요. 그래서 호한 융합 정책, 호환 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목민족의 문화가 이 당시에 중국 농경민족인 한족들에게 전래가 되면서 유행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문제의 특징은요. 한나라가 왜 망했어요? 호족이 경제력을 독점해서. 그쵸? 그러면은 호족이 경제력을 독점했다는 것은 농민들이 몰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영농 뭔지 알죠? 자영농 모르면 찾아보세요. 자, 자영농을 육성해야 되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행한 토지제도 균전제, 균 똑같이 균등하게 전 밭전자 땅을 나눠주는 제도 균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 조치가 땅을 농민들한테 나눠준대. 그럼 누구한테 뺏었겠어요? 가진 자한테 뺏었겠죠. 뭐 싫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싫어했을 것이고 효문제를 싫어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강력한 황제 이후에는 반발이 심해지면서 북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망했다기보다는요. 아까 여기 어디 갔냐? 여기 보면 북위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이 두 나라로 분열돼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남쪽의 왕조를 보죠. 남쪽의 왕조. 자, 남조죠, 남조. 남조를 볼게요. 자, 남조는 어떻게 됐는가? 자, 남조는 북쪽에 있었던 귀족들이 내려가서 만든 나라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중국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거 황허강이에요, 황허.
강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길게 날아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장강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창장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강 사이에 이렇게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죠. 짧은 강이 있어요. 회수라고 부르는 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으로 치면은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 땅을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부르고, 요 땅에 해당되는 요 강을 따는 요 지역 우리가 강남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국의 기본적인 하상주 진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의 주요 도시와 농경지 이런 건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는 남조지, 여기는 시골이죠. 시골. 그쵸? 그러면은 북조는 여기 있었던 건데 여기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조에서 기억해둘 될 것은 발전한 기술과 막 이런 걸 갖고 있었던 도회지 사람들이 저기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시설도 잘 안 갖춰져 있고 막 문화도 좀 떨어져 보이는 이런 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문화를 펼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우리가 여기를 개발을 해요. 새로 내려온 동네가 개발이 안 됐어. 서울같이 대도시에 막 살다가 저기 지방에 내려갔어. 길도 없고 건물도 별로 없고 막 이래. 그럼 개발해야겠잖아요. 그쵸? 똑같이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뭐 도시를 만들었다기보단 농경지를 가꾸고 문화를 막 전파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강남 지역을 개발을 해요. 교과서에는 뭐 창장강 유역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강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에 벼농사를 보급하고 경제력을 막 부흥시킵니다. 이게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려서 나중에 송나라 때쯤 되면은 이 지역이 압도적으로 저 북쪽, 원래 중국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북쪽 지역을 압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시골이었던 이 지역이 진나라가 망해서 내려왔었던 사람들에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주한 사람들이 있죠. 이주한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화북 지역에서 왔어요. 이주민이 있고요. 원래 여기 살던 사람도 있겠죠. 여기가 아무도 안 사는 땅은 아니에요. 독참이 살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강남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은 있겠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 문화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같이 존재할 겁니다. 자, 하지만 지배층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이 지배층들은 자기의 지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직을 독점했는데, 관직을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구품중정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하나 또 기억해 봅시다. 쓸데가 없네요. 구품중정제. 이 구품중정제는 말 그대로 아홉 개의 품위로, 9개의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앞순위로 높은 등급으로 추천받는 사람이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맨 마지막 순위로 추천을 받는 사람은 관리가 될 가능성이 낮겠죠. 그럼 누구를 높은 순위로 추천을 했겠어요? 이주민이겠어요? 토착민이겠어요? 귀족이겠어요? 평민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귀족은 당연히 저쪽에서 이주해 내려온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주한 지배층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이 귀족으로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살펴보면요. 강남 지역을 개발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어요. 그들은 이주민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귀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귀족. 그럼 이 귀족들이 호사스럽게 잘 살고 누렸던 문화가 있겠죠? 이제 귀족 문화예요. 강남 지역은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발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북쪽은 요 북이 선비족이라고 했죠. 선비족, 유목민족이에요. 그럼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한화 정책 등을 피면서 융합 정책을 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족, 즉 유목민족과 한족, 농경민족의 문화가 서로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